자, 보자. 잠깐 기체 얘기를 좀 하면 이런 말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법칙. 자, 법칙의 의미가 뭐라? 자, 법칙은 우선 법칙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좋아. 우성스. 네. 법칙이 뭐야?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구체화된 인정받는 가설이라고 그래 모든 상황에서 좋아. 자, 좋았어. 제시 법칙이 뭐야? 자, 뭐냐? 법칙은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에요. 인류의 보편적 경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생 인류뿐 아니라 과거 인류까지 경험을 해서 미래의 인류도 그렇게 경험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 과정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인류의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증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증명 불가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법칙들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법칙이죠. 그러면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질량이 보존돼요? 왜 질량이 보존돼?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주를 뭐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 만든 사람이나 그 이유를 알지 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경험만 할 뿐이지 왜 우리 우주가 질량 보존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에서는 질량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법칙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유도 모르고 증명도 안 되고 그러한 보편적 경험만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법칙을 어떻게 학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현우야? 외워라. 외우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PVNT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P가 뭐예요? 압력. 바로 압력 표현이고 T는 온도죠. 온도 중에서도 켈빈 체계를 사용하는 절대 온도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이 뭐예요? N이 몰수죠. 몰수고 그 다음 V가 뭐예요? 부피. 이렇게 기체의 상태를 표현을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압력, 온도, 몰수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다뤄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사실 여러분들 같은 학년 가리키면 꼭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체와 관련돼서 처음에 반드시 그게 뭐냐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바로 이 부피예요. 부피. 기체의 부피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정의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상하지 않은데 이 기체의 부피는 좀 독특하게 정의가 돼요. 자, 어떻게 기체의 부피가 적용이 되냐면, 그렇죠. 기체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우선 첫 번째 액체, 고체의 부피는
그 물질 자체의 크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200ml 그릇에 우유를 따라 놓았더니 요 부피가 100인 눈금에 이렇게 딱 걸리더라. 그러면 이 우유의 부피는 200ml에 100ml에 당연히 100이잖아요. 무슨 말이 알겠죠? 자, 지금 하는 이 얘기는 너무 이상한 얘기,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기체의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기체 1g을 담아 놓았다고 치겠습니다. 자, 기체 1g을 담아 놓았는데 이때 여기에서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다. 그리고 그때 부피가 여기에 2리터다. 혹은 그 똑같은 기체 1g인데 누르는 압력이 2기압이 되었더니 그때 이 기체의 부피는 1리터다. 이런 식의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체의 경우 자, 요 그릇하고 요 그릇의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이 그릇과 이 그릇의 결정적인 차이. 이 그릇과 이 그릇의 결정적 차이. 요 실험적 상황과 이 실험적 상황의 결정적 차이. 바로 기체의 경우 부피를 규정하려면 첫 번째 1 반드시 닫힌 그릇이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릇은 닫힌 그릇이에요, 열린 그릇이에요? 열린 그릇이죠. 자, 열린 그릇에 우유를 담아 놓을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근데 열린 그릇에 방귀를 담아 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기체를 담아둬봤자 열린 그릇이면 기체가 더 어떻게 돼요? 호로록 더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기체에서 부피를 정의하려면 반드시 무슨 그릇? 이런 식의 막혀있는 그릇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재밌는 건 기체의 경우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입니다. 요렇게 기체의 부피가 정의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부피면 크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체의 부피는 물질 자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가 들어있는 닫힌 그릇 내부 용적을 기체의 부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와 이런 식의 용기 부피, 용기는 생략해도 상관없고 요거는 서로 사실 무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체 분야 자체도 물질이니까 크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크기와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 내부의 용적, 그걸 이제 기체의 부피로 정의하는데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체의 부피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압력, 온도, 부피, 몰수 뭐 요 개념 기억을 하시는데 이때 수없이 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들이 알려져 있는데 뭐 컨셉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몰수, 온도 일정할 때 압력, 부피 반비례, 그 다음에 압력, 몰수 일정할 때 부피, 온도 비례, 그 다음에 압력, 온도 일정할 때 부피, 몰수 비례. 아시겠죠?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사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 결과보다도 이 조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일정하냐가 중요한데 재밌는 건 이 뭐가 일정할 때 뭐가 비례하냐 반비례하냐가 은근히 외우기가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을 보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얘네들을 묶어버려요. 어떻게 묶어버리냐면 요렇게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압력 온도를 곱한 것과 몰수 온도를 곱한 것이 비례한다 라고 개념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보일 법칙을 생각하고 싶다. 자, 뭐하고 뭐가 일정? 몰수 온도 일정. 그럼 NT가 일정하면 압력 부피를 곱한 값이 어떤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이가 반비례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압력 온도 일정. 자,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하고 온도가 상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피하고 온도가 일정하다. 부피하고 온도가 비례한다. 그리고 PT 일정.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수면은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다. 라는 생각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 법칙들은 외우는 게 맞지만 사실 보일샤를 아보가드로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비례 관계를 그냥 바로 외우는 게 편리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자, 이제 뭘 도입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 내용 딱 살피시면 바로 비례상수. 얘를 한번 고려해 보자.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비례하면 비례상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기체 관련해서는 짜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이 세 개의 법칙을 융합을 한 게 압력, 부피, 온도, 몰수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면 그 비례관계의 비례상수 R을 도입해서 그 유명한 수식 PV인 NRT가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보일샤를 아보가드로를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것만 외우면 끝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한다? 외울 뿐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비례상수를 도입한 상태에서 우리는 매우 유명한 실험 데이터, 아주 유명한 실험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1.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0도씨 1ATM 조건에서 기체 1몰이 들어있는 닫힌 그릇의 용적이 얼마? 22.4리터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체의 부피를 고려하려면 반드시 어떤 그릇이 필요하다? 닫힌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그릇 내부의 용적이 22.4리터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기체 상수 R 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값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기체상수가 이렇게 도입이 됐으니까 수리적 관계에 의해서 기체상수 R은 압력 부피 나누기 몰수 온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압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압력이 1atm이죠. 부피가 얼마입니까? 22.414리터고요. 이때 몰수가 1몰이고 온도가 0도씨죠. 온도 자리에 0도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온도를 무슨 온도 체계로? 절대 온도 체계로 바꾸죠. 자, 그러면 절대 온도 체계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 주시면 돼요? 바로 273.15를 더해서 켈빈 체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뭘 계산하라는 거냐면 그냥 1 말고 22.414 나누기 273.15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0.08206 뭐 이런 정도의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예전부터 항상 강조했던 거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숫자보다 단위가 중요하다. 그럼 여기 어떤 단위들이 있는지 보면 그 단위들을 요렇게 문자처럼 나열해주면 바로 주어진 저 상수의 단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atm 리터 몰 켈빈 단위에서 기체 상수 값은 0.082 정도의 값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랫줄에다가 쓰시면 되는데 이 위에다가 이제 윗줄에다가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0.08이잖아. 숫자는 그대로 쓰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ATM이잖아.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고 번역하는 1ATM. ATM의 정의가 뭐죠? ATM의 정의가 뭐예요? ATM의 정의는 이겁니다.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좀 앞에 땡겼을까? 그래서 왜 ATM이라고 하면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대기압 개념 관련해서 뭐 수은기둥 76cm 해당한 압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틀린 생각은 아닌데 1ATM의 수리적 정의는 뭐냐면 1ATM의 수리적 정의는 10132 뉴턴/m 제곱이야.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정의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버리면 수은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하고 비슷해져요. 비슷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1ATM의 정의는 다른 물질 체계로 정해진 게 아니라 1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숫자로 정의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뒤에 요 리터 보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우성 1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1리터는 이봐 이거 못 보는 사람이 되니까 이거. 이거 어디 나오냐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나오는데 이게 모르더라. 12-3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이게 작은 부피예요? 상당히 큰 부피예요? 이거 엄청 커요. 이게 뭐냐면 1세제곱미터는 1m, 1m, 1m 이런 수조잖아. 은근히 커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뭐냐면 1m, 1m, 1m면 여기 성인 남자 몇 명 들어가? 성인 남자 몇 명 들어가? 아, 한 명 들어간다고요? 1m, 1m, 1m 그릇이면 토막 냈을 때 성인 남자 몇 명 들어가냐고. 10명 들어가, 10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성인 남자 한 명 몸무게를 100kg라고 하면 성인 남자 사람의 대부분의 물질 체계는 뭐예요? 물이잖아. 물 밀도 얼마야? 1이지 1. 그럼 100kg이면은 0.1리터라고. 그러니까 100kg이면은 100리터라고 보통 대략 퉁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1m, 1m, 1m면 이게 1000리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게 토막 내면 그냥 10개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세제곱미터가 큰 부피야, 작은 부피야? 엄청 큰 부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안에 1리터짜리 페트병 1000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가 이러하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겠지? 외워야 돼. 근데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는데 까먹으면 안 되지, 알겠죠? 그래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뭐라고 켈빈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 그러면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계산기에다가 쟤를 넣고 막 계산을 해. 그러면 어떤 값이 나와? 그 유명한 요 값이 나온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단위 체계하고 요 단위 체계가 있잖아.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미터 제곱이고 미터 세제곱이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뉴턴 곱하기 미터가 다른 말로 뭐야? 줄이지. 왜냐면 1m 힘으로 1m 끌고 가면 원줄이 되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줄로 바뀐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뒤에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알겠죠? 그래서 이 기체상수는 단위 체계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단위 체계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그래서 0.082는 화학 문제에서 많이 제시되는 상수고 물리 문제 풀 때는 8.31이 더 흔히 쓰여. 하지만 다른 거야, 다른 건 아니야. 다른 건 아니죠. 다른 건 아니. 같은 건데 단위 체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단위 체계가 MK 기본 단위인지 화학에서의 사용하는 단위인지를 보고 골라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기압 정의가 뭐라고요? 일기압 정의가 뭐라고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면 편해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어우.